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분수대 앞에 마련된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집단 단식투쟁 캠프가 마련된 장교양 아고라입니다. 이 장교양 아고라의 모습을 현지 실황으로 라이브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보건복지부 청사입니다. 청사에 많은 분들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모습을 보시면 자, 여기가 바로 보건복지부 청사 앞 장교양 아고라가 설치된 캠프가 설치된 장교양 아고라 현장입니다. 여기 몽골리안 징기스칸 텐트가 쳐 있죠. 이 징기스칸 텐트 안에는 집단 단식 투쟁 하시는 분들이 집단 단식 하는 그런 곳이고, 옆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포스터 세션도 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때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지금 몽골리안 텐트하고 포스터 세션 텐트 앞에는 많은 그런 프랭카드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기자회견장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우리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의 단기가 걸려 있고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카메라라든지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넓죠. 한 1000평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바로 앞에 놓인 이곳에는 이제 각종 프랭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프랭카드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 비율고시 동의안 장교양위원회는 각성하라. 인건비 비율고시, 이것은 모든 급여 유형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특별히 이 방문 요양 쪽이 86.4%에서 84.6%에서 이번 2018년도 급여 수가가 조금 인상되니까 그것도 86%대로 올랐습니다. 그런 인건비 비율이 왜 민간기관한테 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전반적인 업계 반대가 있죠. 그런 것을 결정한 장교양에는 각성하고 물러가라 하는 그런 플랜카드입니다. 두 번째 현수막을 보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인 사유재산권 꼼수 재무규칙으로 강탈하려는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한다. 자, 재무규칙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지만 민간기관에게 적용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자, 원래 장교양기관을 시작할 때 우리는 시장 경쟁에서 일하는 수익사업 구조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걸 바꾸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바꾸면서 비영리 기관으로 선언하고 재무규를 지켜라.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망발이라고, 공권력의 횡포, 즉 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인 사유재산권 꼼수 재무규칙으로 강탈하려는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한다. 왜 여기서 꼼수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지를 한번 저희 전문가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은 보조금을 받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민간 장교양 기관을 마치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기관을 꼼수로 바꿔놓고 재무회계규칙을 지키게 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탄핵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세 번째 프랭카드 보면 장교양 현장을 무시한 급여수가 원가 조작 결사 단식 투쟁으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 말은 이 장교양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또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서 급여수가가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급여수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무회계규칙을 반대하는 재무규칙을 준수하는 걸 반대하니까 재무규칙을 받아들이면 수가를 올려주겠다. 그래서 노인장교양법이 통과되면 급여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해놓고도 급여수가를 올리지 않는
그런 비양심적인 신뢰보호를 위반했었죠. 그래서 이런 장교양 현장을 무시한 급여수가 원가 조작, 결사 단식 투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결사 단식 투쟁으로 막아내자 하는 그런 취지의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표시는 어르신의 행복감과 만족도와 무관한 평가 시스템, 대규모 시설들만 평가 인센티브를 독식한다. 이 말은 조금 변형이 된 말인 것 같습니다만, 이 9명, 입소 정원 9명 이하의 직원 수는 서너 명 정도 되고, 입소 정원 100인 이상의 입소 정원 10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직원이 60명 이상, 70명, 80명까지 가는 그런 곳인데, 자, 어르신의 이런 시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 가지 평가 잣대를 가지고 절대평가로 이 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직원이 많은 대형시설은 평가 결과가 A나 B가 많을 거고, 입소 정원이 적어서 직원 수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데는 어르신 모시기도 바쁩니다. 진짜 현장에 한번 나오십시오. 그런데 하고 직원이 3, 4명이 평가를 하는데 하고는 당연히 평가 결과가 나쁜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설은 평가 결과가 나쁘니 퇴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세계 어느 데서도 있을 수 없는 공산당식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런 평가, 그래서 이 평가 결과가 A나 A를 맞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당연히 대규모 시설의 인센티브가 많고 소규모 시설의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로 인한 헌법질서 파괴, 국민저항권 발동, 집단 단식 투쟁으로 막아낸다. 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장교양 보험이 시작된 2008년 7월 이후 엄청나게 많은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민주적인 그런 공권력의 횡포를 통해서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골자가 바로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를 막아보자,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자.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민원을 통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그것을 미반영이라고 항상 통과시킵니다. 입법 예고를 하거나 모든 법률이 통과될 때, 개정 법안이 통과될 때 그들은 미반영해서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할 도를 다했습니다. 위헌소송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것을 국민저항권 발동 집단,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그 한 예로 집단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수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장교양 보험제도의 그런 불합리와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은 바로 장기요양위원회입니다. 불평등 구조로 조직되어 있는 장기요양위원회, 허수아비 거수기, 보건복지 의견을 그대로 손들어 표시하는 허수아비 거수기 장기요양위원들, 만장일치 조작범죄. 이들은 또 장기요양위원들은 민주적인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결정 방법 말고 이 반대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으면 그것을 실무위원회로 넘겨서 실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만든 다음에 다시 장기요양위원회에 올리는 만장일치 조작 범죄를 저질러 오는 범죄자들입니다. 장기요양위원들은 모두 범죄자들입니다. 단식투쟁으로 악의축 장기요양위원회를 해체하자, 불평등 구조로 개선됐다고 하는 말은 모든 보건복지부의 논리가 공공화, 장기요양위원회 공공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로 민간의 의견이 아무리 개진돼도 장기요양위원회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공익위원, 그 다음에 이용자위원, 공급자위원. 공급자위원, 이렇게 보기에는
세 갈래로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모든 공익위원들은 보건복지부의 허수아비위원들이고, 그리고 모든 이용자들은 또 보건복지부 의견을 쫓아서 요양보호사 단체들과 야합해서 모든 것을 억지 주장하는 그런 단체고, 그리고 공급자 위원들 8명 중에서도 보면 실제로 장교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4명밖에 안 됩니다. 22명 중에서 4명인데 그것도 민간 위원들은 2명밖에 안 되죠. 거기에 또 실무위원들은 한 명도 민간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관인으로 되어 있는 한의협 회장도 실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교양위원들이 무슨 의견이 불일치될 때 실무위원회 가서 결정해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 실무위원회는 민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들의 주장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런 악의 축 장교양위원들을 반드시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장교양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플랜카드는 10년 전 기업가 정신으로 민간요양원 사업해달라고 유혹해놓고 이제 와서 토사구팽시키는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하자, 이런 건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재무회계칙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의 일환입니다. 2008년 7월 초기에 장교양 보험이 시작될 때는 모두 보건복지 공무원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것은 그 시장 경제에 따라서 하는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후에 모든 것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인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익을 보건복지부가 수익사업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2, 3년쯤 후에 이것을 모두 비영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재무회계칙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재밌는 것은 2008년 7월 이전에 이 장교양 보험이 시작될 때, 설계될 때 보면 장교양 보험을 비영리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보건복지부는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를 해라. 그래서 민간기관이 지금 5,100개 이상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와서 이게 비영리다, 대국민 사기를 한 것이죠. 국민의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역대 2008년 7월 이후 장관 6명을 모두 대국민 사기죄로 고발 진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 이제 검사까지 배당해서 조만간 진정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찾아갈 것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탄핵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가 하는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포스터잇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장교양인의 국민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정체계이자 권리장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헌법은 이미 자유의 장전으로서 헌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특히 헌법 제10조 후문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합니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입니다. 기본권이란 자연권 사상의 바탕을 둔 전부 인권론에 기초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범적 이해 체계인 것입니다. 자, 1번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사에서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 생활 속에서 누리는 많은 자유와 권리 중에서 헌법적 가치를 갖는 자유와 권리이므로, 헌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서부터 제36조 혼인과 가정 및 보건에 관한 권리까지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 기본권의 보장권의 역사는 1215년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 우리나라의 1948년 제헌 헌법에 이르기까지 제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기본권과 제도 보장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6번째 기본권의 대국가적인 효력 이 적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기본권과 저항권, 여기에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바로 국민 저항권이란, 또는 혁명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서 다른 헌법적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려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국민 기본권 회복운동의 골자인 기본권과 저항권입니다. 저항권이 비록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 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 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집니다.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권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그 다음에 9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9번째, 국가국민위원회의 저항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포스터가 마련되어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지 4가지의 헌법을 이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기업과 경제상의 자유와 정의를 존중함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죠. 마지막 헌법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민간기관에게 세무계칙을 지켜서 국민의 사유권을 침해하거나 경영을 제한하는 행위는 바로 헌법 제126조가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국방상 재무규칙을 제한해야 됩니까? 어림없죠. 골프용어로 택시죠. 택시도. 예?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국민경제상 이게 긴절한 필요로 느끼는 사항입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 답변해 주십니까? 여기가 우리가 IMF처럼 국민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민간기관에게 재무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헌법 제120조를 직접 위반하는 대형 위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제가기업이 위헌 소송을 내면서 노장법 개정안에 모든 장교양 기관은 재무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대한 위헌 소송을 가지고 마치 모든 장기요양기관에게 이 위헌 소송이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위헌 소송 재판 결과에 참여했는데 그 장기요양보험법의 두 가지 사항은 어느 규절에도 제한적인 게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가 이 국민의 한 사람인 장기요양인들의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재무회계규칙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거기에 그 국민의 제한권을 경제상 경영권을 통제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인건비 비율 고시도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아무런 규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말기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고시를 통해서 제한했기 때문에 다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일체는 다시 보건복지부가 재무규칙을 공표하는 동시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국민기본권 회복운동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 타당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골자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모든 장기요양 정책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범하게 됩니다. 그 거부에는 평가의 거부, 그리고 현조사의 거부, 그리고 현장 지도 점검의 거부 등 모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는 장기요양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우리가 위반했다고 행정 처분을 하라는 얘기죠. 뭐 1000명이고 2000명이고 행정처분을 전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헌법 행정구제 방법으로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위헌소송으로 맞서고 온 나라가 보건복지부의 그런 소송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도록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캠프 본부에서 장기요양 100만인 클럽, 그리고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총재, 실버피아 온라인 발행인 강세호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